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사례가 있을까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이용해서 아이돌 소속사에서 그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좀 더 좋겠죠. 성공할 수가 있겠죠. 성공할 확률이. 자, 그래서 미스틱이라는 이제 회사, 여기가 이제 윤종신이 운영하는 회사죠. 거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가수 중에 브라운 아이즈 걸즈라는 회사가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브라운 아이즈 걸이 컴백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분석 대상 기관하고 여기 보면 뉴스, 트위터 뭐 여러 가지 카페 뭐 이런 사이트들을 쭉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부하거래 관련된 댓글 기사들을 보면 음색 깡패 이렇게 나오죠.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럼 어떤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브라운 아이즈 걸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브라운 아이즈 키워드 분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까 이제 쭉 봤더니 2시 탈출 컬투쇼에서 나왔을 때가 사람들이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좋았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2시 탈출 컬투쇼에 가서 우리가 홍보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운 아이즈 걸즈 컴백할 때 이제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걸크러쉬라는 말을 많이 용어를 써서 부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시 탈출 컬투쇼에 가서 홍보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컴백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이 순위 1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다양한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구들 외에 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도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봤던 이제 구글 트렌드 분석 알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구글에서 나온 트렌드 분석입니다. 우리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부르고요. 구글은 구글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들을 제가 집어넣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보이지만 제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크가 올라오죠? 자, 힌트를 드리면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만 이렇게 올라가죠? 자, 정답은 다이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1월 1일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색어가 피크를 치죠. 그죠? 특정한 시기에. 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북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앵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앵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구글 트렌드는 구글 사이트에 대해 이제 입력한 검색어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빅하인즈는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앵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단어들,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원래 구글이라는 게 1986년도 이제 스탠포드에서 디지털 도서관 검색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걸 만들다가 이제 구글이라는 서치 엔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리 페이지라는 이제 구글을 만든 이제 창시자죠. 이 사람이 구글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꿈이 있었죠.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과거 했던 것처럼 구글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보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3천만 권, 전 세계 책의 약 25%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스캔을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해놓은, 이제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책을 통째로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공은 못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중에 일부분만 내가 친 검색어의 일부분만 이제 추려서 제공해주고 일정 부분 페이지만 보게 만들어 오픈이 돼 있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글 서치 엔진처럼 뭘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앵그램이라는 거예요. 앵그램이 뭐냐? 이거를 구글 북스를 만들어 놓은 거를 했는데 스캔해서 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때 에이든이라는 사람하고 장 바티스트 미셸이라는 사람이 구글에 와서 이 정보를 그동안 구축해 놨던 거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정보 검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자는 얘기겠죠.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책에 있는 단어 위주로 가면 이게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돼야지 그게 우리가 그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만은 단어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앵그램이라는 거는 단어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거를 쪼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앵그램입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책 이렇게 제목을 치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스캔한 그 PDF로 스캔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다 모든 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분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은 허용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앵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books.google.com 하고 뒤에 앵그램이라고 치면 요런 사이트가 똑같이 떠요. 여기 우리 검색 사이트처럼. 자, 거기서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남성이 더 힘이 셀까요? 여성이 힘이 더 셀까요? 그래서 한번 쳐봤더니 woman, man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초창기 때는 파란색 남자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남자에 대한 그 관련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들이 옛날 초창기 때는 많이 나와 있고 여자라는 거를 언급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후반부터 넘어오면서 이제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책에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꼭 여성 상위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사람들의 그 입에 이제 그 말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이나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이런 사이트가 유용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요 책입니다. 요 책에 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보시면 아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죠. 요즘은 그 신과 그 자연,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창기 때는 이제 신에 대한 영역이 너무 셌죠. 근데 지금은 신과 과학, 데이터라는 건 이제 과학이죠. 과학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당 간다와 지옥 간다도 처음에는 이제 성선설, 그죠? 착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악하다라는 개념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과 분위기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과거의 신문에 대해서 옛날 신문들을 이렇게 다 스캔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인 니아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소셜 데이터,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도 1년까지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링크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평균 수명이고요. 여기가 이제 출산율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변화량인데, 이거를 왼쪽에 보면 한국이라는 걸 체크해 주면 여기 196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게 어떻게 사망률, 그러니까 출생률과 우리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이게 전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나라들만 찍어내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여기는 지금 이 두 가지지만 실제로는 뭐 인컴, 경제학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농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경제에 관련된 거, 교육에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